근데 지난 목요일 특강 수업했던 거 영상이 날아가 버려서 지금 이렇게 내 혼자 빈 강의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학원, 미래인재 학원은 아니고 다른 학원에 와서 찍고 있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특강 프린트 도함수의 활용부터 진행이고요. 17번 문제부터 또 같이 한번 볼게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개념은 다 정리했던 내용이라서 바로 부등식 문제부터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거 프린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시 무엇인가 부정적분의 개념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7번 문제 봅시다. 자, 17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x가 2보다 클 때 우리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2차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체크하고 그랬었는데 자, 판별식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 x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x가 2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는 항상 아니면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아니라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금 1, 2번에 적용될 방법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x 세제곱 플러스 a가 3x 제곱보다는 항상 컸으면 좋겠대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절대 부등식을 푸실 때 웬만하면 곡선과 3차 함수 곡선이죠. 2차 함수 곡선. 곡선과 곡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지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면 접할 때를 또 따로 따져야 되거든. 항상 그거 하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곡선과 직선을 비교하는 걸로 많이 해주시면 좋고 직선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상수함수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볼 거야. x가 2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풀이도 마찬가지, 방정식 풀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꿔서 보겠다?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볼 겁니다. 그래서 왼쪽 좌변에 있는 놈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실 거고 우변에 있는 놈 상수함수 그려주실 거예요.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 자, 요 둘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하고 도함수 찾고 부호 따진 다음에 증가함수 해서 그래프 개형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3차 함수 정도는 그냥 그려달라고 했었어. 어떻게 그리죠? y는 x제곱으로 묶인다라는 거 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중근을 갖고 3이라는 한근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0에서 중근, 3에서 한근을 갖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0에서 튕겨 나오죠. 중근, 3에서 한근. 자, 그럼 우리는 신나게 이렇게 접선이 나오면 항상 뭐였었어? 극소값에서 점쭉 점선 그어주고 2대 1이라는 비율을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투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게 시간 싸움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요놈의 좌표가 x좌표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2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2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2보다 큰 범위, 즉 요 그래프가 뭐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보실 때. 자, 위에 있어야 돼. 파란색 내가 상수함수 그을 건데 이 흰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파란색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y는 마이너스 a. 그럼 얘는 어떠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야?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아래에 있으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태인 거라고. 자,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가 같아도 이 흰색 부분은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우리는 최종 결론 마이너스 a라는 놈이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단 같아도 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우리 A의 범위 최종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번의 답이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도함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적분에 가서도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3차, 4차 함수 그래프는 최대한 많이 그려보는 게 좋고 앞에 특강 단원에서 문제를 안 풀었을 확률이 높을 건데 기본 다지기 같은 문제들 안 풀었을 확률이 높을 건데 요 단원만큼은 조금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 문제를 답을 안 내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바로 갑시다. 자, 2번은 모든 실수 x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모든 실수 x라고 했었어. 자, 모든 x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곡선과 직선으로 나눌 거고요. 우리 a라는 값은 모르기 때문에 좌변으로 넘겨서 한번 생각해 줄게요. 그래서 a를 넘겨서 얘가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적어 볼 거야. 자, 분수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그래서 양변에 4 곱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4a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를 바란다라는 거 적어줍시다. 그럼 얘도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진 못했어요. 우리는 그럼 뭘로 풀어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해결할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오른쪽 당연히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4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미분하고 해서 그려야 되지만 근이 보인다면 정확하게 네, x제곱으로 묶었을 때 또 다른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죠. 두 개의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가 x축과 두 번 접해야 돼.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고. 그러려면 그래프 모양은 W 모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모양이 있다라는 점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동시에 x축에 접하고 있어요. 언제? 0과 2에서. 자, 그럼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고 요 모든 그래프, 이 노란색 전체 그래프가 항상 요 파란색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데 상수함수보다. 그럼 상수함수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 베스트야. 문제거리도 없어. 맞죠? 하지만 접할 때까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 접할 때는 언제야? x축과 동일할 때, 즉 a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거 아셨으면 답을 바로 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4a라는 놈이 0이랑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양변 4로 나눠서 a의 범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론 내주시면 2번의 답도 구해집니다. 네, 그래서 뭐 1, 2번 모두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해결되는 거고 우리 한번 표현 바꾸기 문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다시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 스탑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내가 끊었다가 다시 찍을 거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풀어보셨으리라 믿고 아직 안 푸셨으면 일시정지 바로 하세요. 하고 다시 풀어보고 보시길 바라고요. 19번 표현 바꾸기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얘도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결국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fx도 4차고 gx는 2차야. 그러니까 일단 넘겨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한번 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우리는 x 4제곱 어쩌고저쩌고 식 뭐 프린트 보고 있을 거라 믿고요. a는 우변, 나머지는 좌변으로 넘겨서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가 뭐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수분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x로 묶이는 것 같고요. 인수분해가 뭐 쉽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 그러면 요 놈을 우리 y는 얘를 f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f'x라는 놈은 미분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문제 부호가 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 답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식이 왠지 x 세제곱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아니네요. 주어진 식 뭐 전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상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긴 해야겠네요. 네. 봅시다. 자, 요거는 현재 어때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내가 부호를 따질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X 제곱 조립제법 사용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4X 플러스 10,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뒤에 놈을 바라보니까 우리 판별식을 잠깐 한번 써볼까요? 4 빼기 40. 짝수 판별식 써보니까 허근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1에서만 만나면 안 돼요, 다시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에서만 한번 만나는 그래프. 누가? F'이. 자, 그러면 뭐 좀 비스듬하게. 자, F'의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만 바뀌기 때문에 나는 F라는 놈이 어떻게 되어 있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 어떻게 정확하게는 안 그래도 돼? 개형만 알면 돼. 왜?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최소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은 값, 1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요 마이너스 6이라는 값보다 누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놈이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면 되겠네요. 자,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까지,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놈이 마이너스 6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좋고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즉 A의 범위는 6 이상이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도 정리 좀 해주시고 우리 2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0번은 식이 조금 달라.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리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시간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번 문제 좀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쌤은 아무래도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곡선과 나는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미적분에서도 사용이 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풀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활용이 되니까 잘 한번 보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번. 자, 일단 첫 번째로 XY가 모두 부호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모든 실수라는 말 기억 좀 해주고 따로 쓰진 않을게요. 3X 4제곱, Y 4제곱. 4a x세제곱 y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곡선 싫어요. xy가 있으면 차수가 높으면 곡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곡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뭘 해줄 거냐면 얘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야. 나눠버릴 거예요, 양변에서. 근데 부등식이니까 나눌 때 뭘 조심해야 돼? 부호라는 놈을 하셔야 되고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모르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일단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0은 아니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x제곱과 xy의 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제곱하면 당연히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곱하기 문제 조건에서 얘 플러스라고 했어요. 플러스. 즉 플러스라는 거, 양수라는 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저놈을 양변에서 나눠줄 거고 주어진 식이 x세제곱 약분하면서 3 곱하기 y분의 x 더하기 y 하나만 약분될 것 같습니다. x분의 y의 전체 세제곱 4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약간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나는 오른쪽을 상수만 남겼다는 거에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잡한 놈을 x분의 y라는 거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와 곱해서 0보다 크대. 부호가 같대. 즉 x분의 y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는 t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3 곱하기 t분의 1
플러스 t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4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t는 양수야. 우리가 유리함수 이런 형태 못 그려 지금은. 미적분 가서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양변에서 t를 곱해줍시다. 양수인 거 확실하니까 부등호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 3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4a t보다. 그리고 t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곡선과 t에 관한 3차 함수 그리고 t에 관한 1차 함수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돼요. 이걸 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조금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두 함수를 그릴 건데 얘는 완벽하게 다른 문자가 없어. t에 관해서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조금 헷갈리시면 다시금 그래프 그리실 때는 x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x의 범위 0보다 크다라고 잡으면 되지. 어차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만 찾을 거니까 아래쪽에 좀만 더 쓸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두 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요 놈부터 그려볼게요. y는 x세제곱 더하기 3. 자, 어떻게 생겼니? 우리 x세제곱의 그래프 알고 있어. 0에서 3중근 가죠. 근데 플러스 3 위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가 다음처럼 x세제곱 그래프는 지렁이 모양이고 0에서 3중근이지만 위로 3만큼 올렸어요. 3의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3차 x세제곱 그래프가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y는 x세제곱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 왼쪽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이 오른쪽 부분이야. 0보다 큰 범위. t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저 노란색 부분만 오른쪽에 있는 놈보다 더 위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나는 요 놈을 그려볼 건데 쌤 A를 몰라요. 하지만 원점을 지난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4A의 역할은 또 뭐고 기울기라는 것도 압니다. 즉, 난 요 점에서 그으시면 돼요. 스타트 끊을 때. 쌤, 그러면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라면 핑크색이 노란색 부분보다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A가 0,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경우에도 어때?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어. 난 그걸 원하고 있잖아.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경우를. 근데 얘도 내가 원하는 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뭐만 따지면 돼? 양수일 때만 따지면 되네. 그럼 적당히 0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데 한없이 커질 수는 없잖아. 왜? 접하는 순간이 분명히 한번 있을 거라고. 접하는 순간. 그럼 기울기는 이 접할 때보단 더 가파라지면 안 돼. 그럼 뚫고 지나가. 노란색이 아래로 오게 된다고. 그래서 뭐 하자? 기울기 커질 수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인 것까지는 괜찮아. 기울기 4A로 쓸게요. 근데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기울기 찾아주셔야지. 접할 때의 기울기. 됐니? 그럼 쟤를 어떻게 찾냐? 우리 접선의 방정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함수 활용 첫 번째 단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거고 어디에서 그은 접선이야?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나는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고 정확하게는 기울기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풀이 방법 첫 번째, 접점을 잡죠. t, t 세제곱 플러스 3. 자, 그럼 나는 뭐 해주자? 요놈의 기울기는 뒤에 거 t로 미분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 3t 제곱이 기울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 제곱 x-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조건 뭐 남았습니까? 원점을 지난다라는 조건 남았기 때문에 0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0은 3t 제곱 마이너스 t 바로 곱해버립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계산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라는 놈이 조금 왜 더러워진 건지 모르겠네요. 3t 세제곱 플러스 3 t 세제곱 플러스 3 3t 제곱 그래서 t, t 세제곱 플러스 3에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원점 0,0을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3t 세제곱 계산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 네, 맞는 것 같은데 좀 더럽네요. 네, 그러면 나 우리 t라는 놈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4a. 맞죠?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주어진 게 t, t 세제곱 플러스 3. 계산이 좀 더럽네요. 이게 맞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t 세제곱이 뭐 2분의 3인가요? 네, 원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요 플러스 3이 조금 거슬리네. 플러스 3. 요 놈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내가 뭔가를 식을 잘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3t. 네, 마이너스 4a. 뭐지? 뭘 잘못 썼지? 4at.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3. t, t 세제곱 플러스 3. 미분에서 3t 제곱이 기울기. y는 3t 제곱 x 빼기 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 네, 뭐 접선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답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디선가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요게 기울기죠. 3t 제곱. t 집어넣어서 3t 제곱. y는 3t 제곱. x 빼기 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 뭐지? 뭔가 이상한데? 3t 제곱. 왜냐면 얘를 대입할 거예요. 기울기에다가. 그리고 그 기울기가 어때? 4a보다 뭐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등호 들어가서. 네. 요 범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그은 접선으로 나는 접근을 했고요. 그쵸? 3t 제곱. 야간에 영상 찍으려니까 졸려서 그런가. 보이지가 않네. 큰일 났다. 마이너스 3,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 이 t 세제곱이 2분의 3. t는, 세제곱근 2분의 3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대입해봤자 제곱근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네요. 네, 뭔가 수업 시간에 풀이와 동일한데 뭔가 이상합니다. 네. 원점에서 그은 접선. x세제곱. y는 x세제곱 플러스 3. t, t 세제곱 플러스 3. 그래서 기울기는 3t 제곱. y는 3t 제곱 x. 사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내가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성질을 써먹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3t 제곱 기울기 알고 x다. 그럼 얘가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이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지. 그래서 똑같아요. 조건식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돼. t세제곱 플러스 3. t 대입하면 3t 제곱이 되겠지. 3t 세제곱. 그러면 t 제 세제곱이 2분의 3이라는 조건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좀 계산이 조금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가 않는데, 그럼 t 제곱이, t는 세제곱근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원했던 기울기라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 3 곱하기 t 제곱 세제곱근 4분의 9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세제곱근 4분의 9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A의 범위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쫙 적어준다. A는 요놈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계산이 쌤이 혹시나 잘못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끝이 나고
드디어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단원 속도와 가속도 앤드 시각에 따른 변화율에 대해서 마지막 개념 설명 후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노트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 노트.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라는 건 통합과학 그리고 물리 원 과목에서 배웠으셨을 텐데, 네, 그 아이디어대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게 다 뉴턴, 미분 적분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2에서 배우는 거와 동일하고요. 우리 수학 2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는 1차원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수학 2에서는 1차원의 운동을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배우게 되고요. 자, 미적분 단원에서 미적분 과목에서 우리는 2차원의 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흔히 속도는 벡터과 방향성을 갖고 있고 속력은 스칼라과 크기만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을 부호로 물리와 동일합니다. 부호로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투, 우리가 지금 할 수투는 수직선에서의 운동이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수직선 위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당연히 X축 양의 방향,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게 되고요. 자, 시작은 점 P의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가 위치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물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치? 그래서 수직선에서의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라는 표현 좀 쓸게요. 점 P의 시각 T에 따른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 X좌표가 될 거예요. 수직선이기 때문에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겁니다. 자, 겁먹지 마시고요. 요 FT라는 표현은 그냥 T에 관한 식이라는 거지. T에 관한 식.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위치라고 부를 거예요. 위치 X. 좌표를 위치로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FT, X좌표는 T에 관한 식으로 앞으로 나타낼 거야. 라는 뜻이고요.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우리는 X는 FT 대신에 X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X좌표 T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1번. 자, 우리 위치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치의 변화량. 자, 물리에서는 우리 변위라는 말로 배웠었을 거예요. 변위. 자, 위치의 변화량은 시간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바뀌었을 때 그때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데,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되는 거죠. 요때의 변위라고 한다면 변위는 델타 x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때 t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시간 t 요거일 때가 나중 위치, 요 놈일 때가 처음 위치겠죠. 그래서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요게 변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변위를 알았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었냐면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었어요.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라 하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면 델타 t로 잡았던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x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t에 관한 식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이거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한 표현이지 않니? 사실 평균 변화율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식을 갖고 있구나. 역시 한 사람이 발견한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것까지가 평균 속도, 평균 속도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 이제 본 게임은 속도와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2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속도와 속력. 자, 여기서 속력이라 함은 속도에다가 흔히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죠. 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바뀌면 크기를 구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미적분에서는 얘를 절대값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직접 크기를 구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속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속도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속도야, 다시. 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고, 이 시각 t에서의 속도는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으면 얘는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vt라는 놈은 저 평균 속도를 간격을 매우 좁게 보내는 미분계수의 정의와 동일해요. 델타 t 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그럼 결국에는 f't가 되는데 그 소리는 양변을 뭘로? t로 미분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dx d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라는 좌표가 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t를 미분한 거지. 저 초록색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x't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라는 개념. 위치의 식을 t로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t에서의 속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 시각 t에서의 속력이라는 놈은 위에서 언급했지만 속도의 크기, 근데 1차원에서는 방향성이 앞뒤밖에 없어. 뿔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뿔마를 떼버린 절대값으로 퉁 처리가 된 겁니다.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그게 바로 속력이 돼요. 세 번째. 자, 이제 속도를 알았으니까 가속도라는 놈도 한번 체크해보자. 아, 속도를 V라고 쓰는 건 velocity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거고요. 가속도는 XL이라고 하잖아. 우리 흔히 가속 페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를 따다가 쓸 겁니다. 자,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식으로 AT라고 쓰고요. 자,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더해지는지 얼마나 더해지는지 물어보는데 그 순간순간의 속도의 변화율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 있대. 델타 t분의 VT라고 해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VT 플러스 델타 t VT라고 적어야 조금 더 정확하겠죠. 네.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서 평균적인 속도의 변화량을 보고 그걸 간격을 최소화하는 거. 아이디어는 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v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v 프라임 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v 프라임 t라는 건 vt를 한번 미분하는 건데 v는 이미 위치를 미분한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은 미적분에서 나오는 x 더블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굳이 뭐 알려고는 하지 말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위치가 된다.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도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수학 2에서. 왜냐면 식을 세우고 속도에 대한 이런 좀 자세한 식을 세우는 거는 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리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결국엔 주어진 식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줬을 때 그냥 미분해서 대입해서 구하고 그런 정도만 할 거라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ST 위치가 나왔을 때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을 때 문제 조건에 각각 맞는 걸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위치, 어떤 조건들이 주어질 건데 그거는 다시 문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내용 쓰기 애매하긴 한데 얼마 쓰지 않을 거라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시각에 따른 변화율 한번 더 체크해 보려고. 야,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흘렀을 때 변하는 게 운동밖에 없나? 우리가 움직이는 거밖에 없니? 아니잖아. 정수기에 물을 내가 담았어. 그럼 어때? 컵에 물이 차겠지.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 불은.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럼 이게 1초당 얼마나 변하지?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거야. 미친 거지. 뭐 그분들 때문에 쌤이 먹고 사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율을 좀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실생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좀 쉬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L, S, V에 대한 내용만 주로 보게 될 거예요. 랭스를 의미하죠. T 빼먹었어. 길이를 의미합니다. 길이. surface, 면을 의미해서 넓이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볼륨, 부피에 대한 내용이 돼요. 자, 요 세 개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문제를 봐야 풀 수 있어요. LT, 길이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할 거고요. 넓이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할 거고요. 부피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할 겁니다. 쌤, 이걸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하죠?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야. 1초에 얼마씩 늘어난다, 뭐 2초에 얼마씩 넓이가 커진다, 이런 거 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 식만 세우면 돼요.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같이 세워볼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고 순간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같이 파악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LT라는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한다라는 거, 변화율 찾기 위해서. ST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해서 미분할 거라는 거, 마지막 VT라는 놈도 T에 관해서 미분을 하실 거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마지막 유형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적어 주시고 지금 영상 바로 스탑하세요. 그리고 바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영상 이거 지울 겁니다. 판서. 그래서 지금 빨리 멈추시고 아직 더 썼으면.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처음 이 칠판은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조금 어색하다. 아직 필기감이. 분필이 조금 많이 갈리네. 생각보다 약하게 써야겠네. 아이고야. 네, 그 문제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21번에 야,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어쩌고저쩌고 아직은 중요하지 않아. 이 원점에 출발하여라는 조건은 사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적분 끝에 가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위치의식을 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치는 t세제곱 마이너스 12t. 자, 원점을 출발했다는 소리는 t가 0 대입, 그럼 x도 0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0일 때 t, 좌표가 0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기본 문제로 나올 거라서 우리는 일단 연습하는 거야. 미분부터 해볼까?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나온다. 3t제곱 마이너스 10이다. 요게 속도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해볼까? 그게 바로 a가 되고요. 가속도가 됩니다. 6t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자,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식부터 쓰고 생각하세요. 얘는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도. 자, 그럼 1번 문제. t가 3일 때, t가 3일 때 뭐 해달라? 속도와 가속도 구해달라. 야, V3랑 A3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입하면 되지. V에다 3 대입하시면 3, 3은 9, 27 빼기 12니까 1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에 3 대입하면 가속도는 18, 1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렵지 않죠? 중요하죠. 개념적으로는. 자, 2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구해달라. 운동 방향이라는 놈은 좀 적어 놓으세요. 운동 방향은 다른 말로 속도의 부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V식 가져오셔야겠죠. 자,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3t제곱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t축에 대해서. 그리고 는영했을 때 나오는 값 마이와 2입니다. 쌤, 답 2개인가요? 야, 이 멍청아. 어떻게 시간에 음수가 있겠니? 당연히 반 잘라서 답을 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물리 풀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값에는 당연히 음수 값이 존재하면 안 돼. 타임머신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t는 2라는 값이 나와요.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속도의 부호가 마에서 뿔로 바뀌고 있었어요. 뒤로 가다 앞으로 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때 시각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t값 구하는 게 맞네요. 네, 2번의 답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엄청 어렵진 않았고요. 뭐 개념 넓히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23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잠깐 멈추고 풀어보고 다시 영상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아이고, 25번이란다. 쏘리, 미안합니다. 2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의 문제는 원점을 출발해서 어쩌고저쩌고 결론적으로 P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XP라고 적혀 있네요. XP는 T 세제곱 플러스 3T. 자, 그럼 Q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XQ라는 놈은 어떻게 된대요? XQ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T. 야, 그리고 중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 그럼 중점도 중요한가 보다. 중점 M이라고 했어요. 중점의 위치는 당연히 P의 위치랑 Q의 위치의 평균일 거 아니야. 더해서 2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M의 위치라고 해서 XM이라고 적어줍시다. 더한 다음에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식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1번 답이 바로 이 M이라는 놈의 속도래. 뭐해? 위치 구했잖아. 미분해야지. 그래서 M의 속도라는 놈은 자, 얘 미분할 거야. 2분의 상수배는 그냥 내비두셔도 돼요. 문자들만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네요. 요게 1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어떻게 되어 있어? 요 VM의 부호가 바뀔 때 그때 t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얘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래야 부호를 체크할 거 아니야? 자, 아래로 볼록이고요. 위에 분자만 보시면 돼. 2분의 1은 어차피 위아래 높이만 조금 바꾼 거야. 그래서 0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1 집어넣으면 0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그럼 내가 찾던 거는 당연히 양수인 t입니다. 요 놈 찾고 있었어. 마에서 뿔로 바뀌죠. V의 부호가. 그럼 운동 방향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자, 2번은 t가 1일 때 t값 일단 찾았고 뭐 찾아달래? P와 Q의 속도 찾아달라고 했어. 자, 그럼 얘도 VP 구했어야 되네요. VP는 3t제곱 플러스 3 미분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래? 1 집어넣으래. 즉 VP1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Q의 속도 VQ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여기도 1을 집어넣어서 그때 마6이라는 속도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답이 t는 1일 때 각각의 속도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뭐 속도 하가속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정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유형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할게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로 넘어옵시다. 25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활용 문제예요.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고 여기서는 미분해서 뭘 해달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현재 거기에 보시면 원이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원래는 A, B라는 선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A, B의 선분의 길이가 처음엔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20cm였고요. 자, P라는 놈이 사실은 이 A에서 출발해서 A라는 점을 출발해서 B까지 움직이고 있었어. 대신 P라는 게 중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 AP 지름 원 하나, BP 지름 원 하나 그려주는 게 현재 그림입니다. 자, P는 초속 1c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초당 1cm. 그때 얘를 일반화 해달라는 거야. 자, 1초에 1cm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t초 후라는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1초에 1 갔어. t초면 t만큼 움직였겠지? 그럼 당연히 남은 거리는 20-t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겠다. 요 점이 점 P고요.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건 뭐냐면 두 원의 넓이 S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편의상 ST라고 좀 적어줄게요. T에 관해서 썼으니까. 자, 요 놈은 어때요? 반지름의 제곱 2분의 t의 제곱에 파이 붙여. 즉 파이 곱하기 2분의 t의 제곱이야. 더하기 오른쪽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2분의 20-t의 제곱입니다. 네, 요게 S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요대로 두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좀 정리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내가 구할 건 S의 변화율이래. 요 놈의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파이로 묶어서 한번 해 주시면,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겉미분, 속미분 떠올리시면 되고요. 좀 헷갈리신다 싶으면 그냥 계산하세요. 4분의 t제곱이에요. 자, 이것도 그냥 계산합시다. 어차피 통분되어 있으니까. 4분의, 자, 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400.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해서 한 번에 써줄게.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4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를 지금 미분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라는 숫자 정도는 밖으로 묶어내도 전혀 무방할 것 같고요. 아니면 어차피 상수배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상수배 그냥 4분의로 두시고, 자, 위에 거 그냥 미분합시다. 이 상태로 미분하시면 4t 마이너스 40이라는 거. 어차피 알아서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t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15초 때니까 15t에다가 15를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답은 5파이가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는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우리 넓이의 개념, 단위가 센티미터였어. 넓이는 센티미터 제곱,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의 뭐라고? 변화율이야. 시간에 따른 변화율. 우리 시간 단위 초였단 말이야. 세컨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5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25번 식 세우고 미분해서 대입하고 마지막 단위만 좀 조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 풀어보고 이번 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네,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 보자. 네, 봅시다. 자, 요번에는 부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냥 부피에 대해서 계산하라가 아니라 대신에 조건은 뭘로 줬어요?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수면의 반지름이 길어진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t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나머지 길이들도 다 그거에 맞춰서 t에 관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 좀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원뿔 뭐야? 그러면 굳이 크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 전체 길이 10이었고 높이가 20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물이 여기에 찰 건데 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t초를 가정하셔야 돼요. 1초에 0.5기 때문에 t초가 흐르면 0.5t, 즉 2분의 1t만큼 물이 찰 거예요. 이게 뭐야? 물의 반지름이 될 거야. 물이 찬 거예요. 야, 그러면 닮음이지 않을까? 몇 대 몇 닮음? 몰라. 하지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알지. 1대 2여야 된다며. 그럼 얘도 닮은 도형이니까 똑같은 비율을 가져야겠지. 요 물이 찬 높이는 t라는 거, 2배에서 t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끝났어요. 왜? 요놈의 부피를 구해달라며. 우리 원뿔 모양의 부피는 VT라고 적을게요.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는 요거의 제곱에 파이 붙여야 돼. 4분의 파이 t제곱이라고 한 번에 적고요. 거기에 높이 곱해 주셔야죠. t 한 번 더 곱합시다. 그래서 VT라는 놈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변화율 구할 거기 때문에 바로 미분 때릴게요. 곱해서 12분의 파이 곱하기 t 세제곱. 쏘리. 그걸 미분했으니까 3t제곱이 생기네요. 3t제곱. 즉 4분의 파이 t제곱이 된다. 자, 요 상황에서 나는 t에다 얼마 집어넣을지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조건을 보니까 반지름이 6 됐을 때래. 얘가 6이 됐을 때가 궁금합니다. t에다가 12를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4분의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 144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약분할 거잖아. 4 한번 약분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36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단어는 이렇게 문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잠깐 네, 이거 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들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개념 노트 준비해 주시면 부정적분, 적분 처음 단원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노트 준비해 주세요. 네, 마지막 내용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놈, 적분법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에 돌입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만 오늘 같이 정리 좀 할 거예요. 문제 풀이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개념 설명만 할 거고 요거 잘 적어서 정리해서 화요일 날 특강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부정적분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적분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적분, 미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부정이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 당연히 다음 단어는 정적분입니다. 부정, 정, 부의 차이, 안일부, 한자의 차이겠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그게 왜 그런지를 흘러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부정적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린 조건 하나부터 자,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라고 합시다. 자, 앞으로 라지 fx, 스몰 fx 또는 라지 fx 그냥 fx라고 읽을 거예요. 대문자들은 라지라는 단어가 붙을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말은 라지 f 프라임 x는 fx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할 때, 즉 얘를 미분해서 나온 놈이 스몰 fx 요 놈이라면 우리는 라지 fx라는 놈은 그 스몰 fx를 요렇게 표현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상한 기호가 보입니다. 야, 얘는 도대체 어떤 기호일까? 자, 일부러 좀 형상화 해놓은 상태고요. S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썸을 의미하는 맨 앞자 S를 따왔는데 우리가 수원 맨 마지막 시그마라는 거에서도 썸이 있어서 조금 헷갈려. 그냥 S를 쓸 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뭐 했어? S를 위아래로 늘렸고 요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랄. 영어로 썼지만 그냥 보통 한글로 인테그랄. 그냥 콩글리시로 발음하세요. 또 혀 굴린다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요 fx라는 놈이 내가 바로 적분을 해야 되는 놈이야. 즉, 피적분함수라는 용어를 써요. 적분을 당하는 놈, 피적분함수. 인테그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분하다예요. 인테그레이트가 적분하다기 때문에 그거 형용사. 그러니까 적분할 거야, 뭐를? fx, 피적분함수 fx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적분할 건데? 라는 질문이 붙어서 걔가 dx의 역할이에요. x에 관해서 데이터 x를 의미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네, 그냥 dx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부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적분할 거야, 나 피적분함수 뭐로? x에 관해서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fx를 적분해서 라지 fx가 되는구나. 그럼 반대로 말하면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나왔었던 거네. 그래서 원래 시작은 누구였다? 저기 왼쪽에 적혀있는 라지 fx에서 시작된 놈이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스몰 fx의 원시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원시함수가 다른 말이 되겠네요. 쏘리.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원시함수. fx의 부정적분 라지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요게 부정적분이고요. 그럼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 왜 부정적분인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간단한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장난으로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사람들끼리 어떤 얘기를 해. 미분 어떻게 해요? 적분 거꾸로. 적분 어떻게 해요? 미분 거꾸로.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럼 생각을 해봐. 미분 적분이 반대면 내가 미분을 했어. 그 다음 적분을 하면 미분 거꾸로를 하면 다시 돌아와야지 원래대로.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의 관계는 만족하고 있는 거야.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어야 돼요. 그 관계를 만족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야, 라지 fx라는 놈을 만약에 미분했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지? 스몰 fx가 된다며. 맞아? 그래서 이 놈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라지 fx라는 놈은 뭐였습니까? 인테그랄 fx dx였죠. 얘를 미분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적분을 한 다음 다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얘는 퉁 처리되는 거야. 퉁 사라져요. 상쇄. 그래서 뭐가 남아? 원래 있던 함수가 그대로 남습니다. fx가 그대로 나와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요번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바꿔봤어. 어떻게? 요 놈의 순서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두 번째는 인테그랄 d dx fx, 즉 f'x겠지. f'x를 적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미분한 놈을 다시 한번 적분해 볼게. 그럼 똑같아. 이거 퉁 처리돼서 사라지는 거 맞아. 그래서 fx가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플러스 c라는 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 c라는 놈은 대문자 c로 쓰고요. 컨스탄트, 상수의 약자인데 좀 특이한 상수라서 대문자 c를 써.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적분을 하면 항상 적분상수가 생겨. 에이, 쌤, 여기 적분했는데 안 생겼는데요? 생겼어. 근데 미분해서 상수는 사라진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미분부터 했어. 그 다음 적분을 했으니까 무조건 상수가 남아야 돼요. 얼마인지 몰라요. 얘는 문제 조건으로 줄 거야. 자, 그럼 이건 안 써도 돼요. 왜 적분상수가 생기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얼마인지 모르는 놈이 왜 생기는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x제곱을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얘놈은 이렇게 생겼었지. 근데 미분을 하면 y'은 2x가 돼.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죠. 1차 함수가 됐지. 뿔에서 마에서 뿔로 바뀌어. 감소하다 증가했어. 오케이. 야, 근데 y는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봤어. 그럼 얘도 똑같이 생겼는데 살짝 저놈보다는 살짝 한 칸 위에 있잖아. 1만큼 위로 올라간 그래프란 말이야. 하지만 어때? 미분했을 때 상수가 사라져서 똑같은 y'는 2x가 만들어집니다. 얘도 미분하면 2x. 요놈도 미분하면 2x. 그렇다면 나는 얘를 적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라는 혼란이 생기죠. 왜? 미분한 건 결과가 똑같은데 적분했을 때는 얘로 설정할지 못 정하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입니다. 적분상수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분이에요. 딱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여러 가지를 미분했을 때 다 똑같은 대로 모여. 약간 역함수와 비슷해. 화살표가 다 얘로 가, 미분하면. 근데 적분하면 누구로 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정해서 부정적분이에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꼭 생긴다는 개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정적분이 무엇이고 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지를 배웠고요. 그러면 새로운 걸 배웠으면 항상 하는 성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보고 개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정적분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자. 미분 거꾸로 맞습니다. 자, 인테그랄 이거부터 합시다. n제곱 dx. 여기서 n은 2 이상의 그냥 n은 자연수입니다. 2 이상도 아니고 그냥 자연수야. 자, 우리 미분이라는 놈은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가 내려갔어. x제곱 미분하면 2x 되고 그랬단 말이야. 적분은 반대로 결과부터 쓸게요. 차수가 하나가 올라가요. n제곱이었으면 n 플러스 1제곱 되는 거야. x제곱이면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돼요. 단 미분할 때도 숫자가 뭐 나와서 곱해진다라고 했잖아. 얘도 해야 돼. 근데 똑같아요. 어때? 반대요. 정확하게 반대야. 미분할 땐 나가서 곱해졌지만 적분할 때는 요 나온 결과이지 얘가 나가서 나눠지면 돼. 즉 역수로 곱해집니다.
미분할 때는 숫자가 곱해졌어? 적분할 때는 숫자를 나눠줍시다. 그리고 부정적분이야. 얘가 요 뒤에 적분상수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게 부정적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차수 올라가고 나가서 나눠주시고 항상 차수부터 생각하시고 그 다음 요 놈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미분하시면 어때? 이건 사라지고 나가서 곱해주면 사라지잖아. 역수니까. 그래서 딱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됩니다. 미분을 하시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형태만 있지 않았지. 뭐 상수 함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이라고 합시다. 1을 해봅시다. 자, 1은 몇 차라고 얘기 못해. 차수가 오른다 못해. 그냥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얘는 0차야. 문자가 없잖아. 그래서 어때? 1차가 됩니다. 적분하면. 이거 나가서 나눠줘봤자 1분의 1이라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C예요. 미분이랑 똑같아요. X가 있으면 미분하면 숫자 됐잖아. 숫자를 적분하면 다시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정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인테그랄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 부정적분이 있을 때야. 자, fx와 gx가 부정적분을 가질 때. 이게 가정됐을 때야. 즉 라지 f랑 라지 g라는 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부정적분이 존재할 때 우리는 첫 번째 1번 성질 인테그랄 k의 fx dx. 여기서 k라 함은 뭐야? 상수배 의미에 우리가 맨날 시그마 할 때 3이 곱해졌으면 어떻게 앞으로 뺐지? 얘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빼서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라고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상수배 앞으로 나가서 곱해진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까지 가능한 거야? k 곱하기 이거 부정적분 라지 fx가 되겠죠. 플러스 적분상수 c. 쌤, 얘는 k 안 곱하나요? 어차피 상수라서 그냥 마지막에 c 쓰시면 돼요. kc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c라고 쓰시면 돼요. 더하기 c 항상. 네. 두 번째는 이제 상수배 나왔으면 뭐 나올 차례입니까? 우리 더하기 빼기 나올 차례죠. fx의 뿔마 gx dx. 자, 요 놈도 당연히 이거 s 썸의 약자이기 때문에 시그마랑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fx dx 더하기 빼기는 쪼개서 쓸 수 있어요. gx dx. 자, 그럼 당연하게도 이것도 부정적분 라지 fx 뿔마 라지 gx. 쌤, 적분상수 마지막에만 쓰시면 돼요. 얘 적분상수 따로 아니야. 그냥 합쳐서 플러스 c라고 쓰면 돼. 왜? 뭔지 모르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상수배 더하기 빼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곱하기 나누기 나와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쌤이 방금 2번 쓰면서 힌트를 줬습니다. 얘는 뭐랑 같다고? 시그마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두 개 곱한 거랑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시그마랑 성질이 같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기로 했고요. 요 내용들 잘 숙지하고 다음 시간 화요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